안녕하세요. 국어 독해의 원리 현대소설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조효준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내용, 오늘 함께 살펴보는 내용을 끝으로요. 현대소설을 관통하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6가지 원리를 모두 살펴보게 됩니다. 자, 1강부터 오늘 6강까지의 내용들 모두 다 잘 정리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우리가 이제 7강부터 43강까지 진행되는 국어 독해의 원리 다지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잘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원리를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정말 힘차게 그리고 좀 더 집중해서 그렇게 내용들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칠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순서는요. 독해 원리 6번째 주제를 찾고 다양한 방식으로 감상하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개념 쏙쏙이라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주제와 주제의 구현 방식 이렇게 좀 살펴볼 거예요. 작가가 작품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핵심 의미가 당연히 주제겠죠. 그렇죠? 작가의 가치관 그리고 인생관, 세계관이 담긴 작품의 중심 사상이고요. 작가의 창작 동기가 구체화된 것을 주제라고 한다. 자, 굉장히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지금 적혀 있는 주제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한테 선지로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시험에서. 그런데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이 소설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바가 뭐야 라고 한다면 그 소설 속에서 이 내용에 해당되는 걸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주제의 구현 방식 한번 살펴볼게요. 작가가 작품 속에 개입해서요. 주제를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그냥 드러난다는 거죠. 그죠? 밝을 명자입니다. 그렇죠? 그냥 제시해 준다라는 건데요. 요건 이제 대개 고전 소설의 경우이거나 교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소설일 때 그럴 때 좀 많이 해당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대개 제목, 인물의 행위나 말, 배경, 소재, 어조 등의 요소를 활용해서요. 암시적으로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제시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제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1강에서 6강까지 함께 공부하는 원리들을 적용해서 살펴보는 소설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서 뭐 한 2가지 정도만 적어 볼까요? 역마라고 하는 소설 기억납니까? 그렇죠? 자, 주인공 성기가 역마살이 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명과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 가지고 그대로 내용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였고요. 또 채만식의 탕류라고 하는 소설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소설은 혼탁한 물이었단 말이에요. 혼탁한 사회상이 소설의 주제구나.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소재 나와 있네요. 소재. 소재는 뭐 너무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노새 2마리 기억나죠? 그렇죠? 자, 노새 2마리라고 하는 소설을 확인을 해보자면 이 노새라고 하는 소재가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이 소설의 주제인데 그것이 소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공부해 나가는 작품들도 역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이것이 주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암시적으로 제시되는 거니까요. 알겠죠? 자, 이 교재 지금 40페이지예요. 이어서 그 바로 다음 내용 보면 주제의 기능 나와 있습니다. 자, 그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작가의 창작 의도가 구현된 거고요. 인물, 사건, 배경 등 소설의 요소들이 모여서 결국 드러내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미가 바로 주제가 되겠죠. 작품이 창작된 시대의 문제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거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앞에서 제목이 보여주는 것, 소재가 보여주는 것에 예를 들면서 대충 선생님이 설명했는데도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감상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감상법이 지금 4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모의고사 수능은 물론 내신 시험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볼게요. 형식론 그리고 괄호 속에 구조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우리 다른 말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절대론적 감상 방법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시점 구성 중심 사건,
제재와 배경의 기능, 상징성, 어조 등 형식적 특성에 주목하는 감상이다. 그러니까 좀 쉽게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소설 속에 어떤 특성으로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소설 내용과 시점 구성, 사건, 제재, 배경 여기에만 절대적으로 집중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해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작품 내적이라면 이게 이제 외적인 내용인 거죠. 표현론 볼게요. 작품에 담긴 작가의 체험, 사상, 심리 등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작가가 작품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렇게 이해하면 저 용어를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긴 뭐 그냥 써 있네요. 그죠? 반영된 시대 현실과 관련 짓는 감상. 시대 현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작품이 독자에게 미친 영향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 소설을 읽고 뭐 이런 미적 체험 혹은 뭐 나는 교훈을 얻었어. 나는 이 소설을 읽고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어. 이런 것들 위주로 작품을 감상해 나간다면 그것을 바로 수용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이제 우리 또 다른 말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효용론적 감상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선생님이 적어드린 절대론, 효용론 교재에 같이 좀 적어두시고 이렇게 네 가지가 크게 구분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상호 텍스트적 관점이라고 해서요. 다른 작가, 같은 작가 혹은 다른 시대의 다른 작품하고 비교해 볼 때 그럴 땐 우리가 상호 텍스트적 관점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말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이 내용이 이런 용어로 표현됐구나 라고 하는 것만 한번 기억해 둔다면 그 다음부터는 찾아내기 그리 어렵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진행하면서 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재에서. 그때 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또 오늘도 당연히 6강에서도 우리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을 진행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계속해서 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40페이지